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안양 정관장입니다. 원주 DB는 김주성 감독 아래 연이은 상승세에도 방심하는 마음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방심할 수 있는 타이밍에 이를 끝까지 상기시키며 리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타적인 플레이와 함께 로스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활약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김종규를 필두로 포스트에서의 강점은 여전하고 강상재가 외곽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박인웅 등의 백업 선수들도 주전 선수들 못지않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활약하고 있어 상대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디가 공격에서의 존재감과 대비해 장신의 강점을 활용해 골 및 수비만큼은 상대의 빅맨들에게 밀리지 않고 있어 수비 리바운드 이후 트랜지션과 함께 외곽 움직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슨이 자기 욕심을 내지 않고 국내 선수들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에서의 수비가 뛰어난 안양 정관장을 상대로도 높이에서 밀리지 않으며 가드진들의 활약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맥스웰, 멀로가 골 밑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높이에서의 강점을 원주 DB를 상대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이를 필두로 공격 흐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포스트에서의 수비마저 김종규를 필두로 한 국내의 빅맨 선수들의 존재감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외인 선수들이 수비에 묶여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훈, 아반도 등이 백코트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외인 선수들마저 3점 슛을 기록하고 있는 원주 DB를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이 없습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수비에서의 강점을 드러내지 못하며 끌려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안양 정관장 또한 포스트에서의 집중력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활약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원주 DB가 원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이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할 수 있는 원주 DB 입장에서 오히려 반길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원주 DB가 내곽과 외곽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연승을 더욱 길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언더와 함께 원주 DB의 승과 핸승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부산 KCC입니다. 창원 LG는 어느덧 4연승 중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는 창원 LG가 극단적으로 수비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체력 안배를 하지 못한 상대의 트랜지션 강점을 묶어낸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양홍석이 팀에 적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전히 공격 전환 흐름에서 국내 선수들과의 합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개막 3연패를 했던 시점과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포스트에서의 강점이 있는 부산 KCC를 상대로 리드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외인 맞대결에서 상대를 압도했던 마레이, 커닝엄 모두 경기를 치를수록 높이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을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수비에서의 강점을 살리려다가 경기 운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산 KCC는 최준용의 공백은 여전히 뼈아픕니다. 라거나가 예년과 대비해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중이고 이에 따라 존스가 무리한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웅을 필두로 한 외곽 활약을 바탕으로 트랜지션 게임 또한 원하는 대로 풀어가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전력과 대비해 성적을 내지 못하는 중입니다. 그나마 시즌 초반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비교적 여유로운 것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승현과 양홍석의 맞대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경기에서 비교적 부진했어도 외인 맞대결에서 리드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이라면 이승현이 팀과의 케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웅 등의 가드진 또한 다시금 편한 상황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고 다 득점 접전 경기를 펼치며 라거나 존슨의 개인 기량을 뽐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트랜지션에 강점을 보이며 다 득점을 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국내 선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부산 KCC가 근소하게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창원 LG의 외인 듀오는 포스트에서 강점이 있는 팀에게 비교적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오버와 함께 부산 KCC의 승과 핸승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신한은행과 BNK썸입니다. 신한은행은 김소니아 말고는 스코어러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김진영이 가끔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이경은과 이혜미의 3점도 터지면서 백코트에서의 장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직전 KB와의 경기에서는 12쿼터 괜찮은 폼을 보여주었지만 KB가 지역 방어를 하면서 바로 공격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역 방어를 뚫기 위해서는 3점이 들어가야 하는데 직전 KB전 3점 적중률은 21%였다. 아울러 수비에서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올 시즌 한채진이 은퇴하면서 포스트에서의 수비도 헐거워졌습니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변소정을 잃으면서 올 시즌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직전 경기 김소니아와 이예미를 제외하면 3점을 성공시킨 선수가 없습니다. BNK는 직전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먼저 지난해 폼이 괜찮다라는 점은 긍정 요소이며 벤치 구간에 상대적으로 신한은행보다는 두텁습니다. 아울러 올 시즌 루키 김정은이 백코트에서 준수한 데뷔를 가지면서 BNK의 백코트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만 김한별이 노세화에 접어들었으며 안혜지의 3점은 여전히 허당입니다. 그래도 백코트에는 이소혜 그리고 프론트 코트에는 진한이 버티고 있다는 점은 BNK가 신한은행보다는 좋은 경기력이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포스트 플레이는 오늘 김태현이 수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채현의 세기가 부족하다는 점과 쓸데없는 파울이 많다는 점은 오늘 경기 불안 요소이며 신한은행이 백코트에서의 스코어러가 없어 득점력이 빈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트랜지션 게임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턴오버도 많습니다. 프론트 코트는 김태현과 김소니아가 그런대로 수비를 하겠지만 백코트에서의 우위는 BNK가 유리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경기 3점이 관건입니다. 3점이 터진다면 신한은행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터지지 않는다면 오늘 경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직전 신한은행 3점 폼을 보았을 때 적중률 30%를 넘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BNK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